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당 제약 주주님들. 이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에스패스 관련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 비만 관련해서 이슈를 찾아보니까 금일 이슈는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청당 제약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삼청당 제약의 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삼청당 제약이 이런 에스페스 플랫폼 관련해서 결과도 비교해보고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이 리스크는 어떤 부분인지 오늘 영상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이슈가 보시면 수요 급증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들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비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속적으로 이 비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가체중이거나 비만일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만 치료제 하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 많잖아요, 국내에도. 하지만 이게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청당 제약이 최근 이 에스페스 플랫폼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 특허를 내놓은 만큼 삼청당 제약은 이런 플랫폼에 있어서 실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2020년 32억 달러에 그쳤던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3년에는 240억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8년에는 1,300억 달러 약 177조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커지니까 이 바이오 약이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이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추가적으로 이 국내 이 비만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대감을 받고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을 살펴보고 여기서도 우리가 옥석 가르기를 해야죠. 진짜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냐라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청당 제약은 이런 분야에서 실체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P-1은 현재 작용하는 약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릴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가 있는데 삼청당 제약의 이 플랫폼 이름, 플랫폼이 아니라 이 약물 이름, 이 SC506 같은 경우 이 릴라글루타이드를 픽을 했어요. 그래야 삼청당 제약이 올해부터 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특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청당 제약이 이 에스패스 플랫폼을 관련해서 경구제 동물 대상을 전임상 단계에서 완료를 했고 현재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IND 이 계획 승인이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올해 안으로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이 에스페스 플랫폼 관련해서 이 MC와 빕C 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도 어제 영상 보면서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청당 제약이 이 에스패스 플랫폼 관련해서 특허도 회피했고 어느 정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미국 독점 판매 텀시트 체결로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슈가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삼청당 제약의 이 에스패스 플랫폼이 뭐냐 이제 혹시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만 약이 대부분 다 주사제입니다. 경구용이 이제 리벨서스가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복용이 되면서 일, 일정량의 물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공복에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약을 먹었으면 이렇게 시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가 더 이제 인기가 많기도 해요. 근데 이 주사제가 이 배나 뭐 겨드랑이 쪽이나 팔에다가 주사제를 팍 찔러가지고 이 약물을 처방하는 건데 이게 저는 주사를 맞아보진 않았지만 배에다가 주사를 맞고 그러다 보면 이게 흉터가 크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사제가 아니라 이런 경구용을 굉장히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PS 플랫폼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청당 제약이 다수의 대형 특허 글로벌을 등록 완료한 만큼 최대 2039년까지는 이 시장 진입의 장벽에 있어서 좀 구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더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특허 회피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바로 이 2년 뒤부터 이 조기 판매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청당 제약의 이 SPS 플랫폼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비만약으로 시장 좀 어느 정도 한 만큼 모두 다 이 치료제를 이제 경구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비만약을 사용하는 이 삭센다가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에 위고비가 있는데, 이 위고비 제품이 이제 비만약이 GLP-1이 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뭐 파킨슨병 아니면 심장 질환 그런 병까지 적응증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삼청당 제약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 보자면 현재 이 오라메드 파마스티콜스가 있습니다. 이 스티콜스 또한 경구용 인슐린으로 유일하게 3상까지 갔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임상 1상부터 시작을 해서 3상이 딱 들어갔을 때 이 100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청당 제약이 1000% 넘게 가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3상까지 갔는데 추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 이런 기대감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이 첫 번째로 볼 건 삼청당 제약 또한 1상, 2상 또한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라메드처럼 기대감으로 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1상 이상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도 보시는 것처럼 삼청당 제약이 보이시죠? 수요량이 절반이지만 흡수율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라메드는 2시간 이후부터 효과가 발생했는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15분 만에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 업계에서는 이 선행 연구 결과가 자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이 분석법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이고, 또 오라메드와 동일한 딱딱 동일한 이런 실험실 연구 진행 이런 결과를 갖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 2상 성공만으로 이 오라메드가 1000% 오른 만큼 게임 체인저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삼청당 제약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수급이 크게 받쳐주면서 이 저항 라인을 크게 돌파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우리가 원할 수는 있지만 주가가 맨날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매물대도 있는 만큼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고점도 서서히 높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주가도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금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장이 끝나고 더 상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기간하고 연기금 또한 물량이 이탈이 크게 나오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때 들어온 매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물량 자체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음봉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에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줬고, 보시면 이 구간이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만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쳐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청당 제약 현재 차트의 흐름은 이 소화를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좋은 이슈가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기를 제가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